지금 이제 상승세가 강한 지역이 어디냐면요. 송파랑 강남 뭐 이런 쪽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이다 네. 라고 하면은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걷어들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진짜 상승장인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매물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매물 데이터거든요. 네네. 사상 최대입니다. 오. 지금 5천 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거래는 거의 늘지는 못했죠. 오히려 지금 팔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단기 반등에 현혹이 돼서 지금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예. 어제 저녁 방송에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녁 때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인덱스 30 오늘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모셔서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전에 박 이사님은 주식시장에 대한 요새 분위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해봐야 네. 별 효과가 없더라. 그런 장이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조금 온기가 돈다. 그 정부 네. 쪽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해봤을 때 좀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온기가 계속 퍼져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계속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금은 단기 반등세가 점점 지금 강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차트로 좀 보여드릴 텐데, 요게 이제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제 서울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십자선이 여기에 있고 전부 다 오른쪽 위에 있죠.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상승세가 큰 곳이 보시면 이제 송파구죠. 예. 네, 그래서 송파, 마포, 성동 이런 쪽 위주로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커지고 있고, 요거를 이제 전국으로 좀 더 확대를 좀 시켜보면, 예. 그러면 이제 지난 7월 달부터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데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하남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가 있고 화성시가 있고 성남시가 있고 광명시, 그 다음에 인천 중구까지. 인천 중구. 예, 인천 그래서 중구는 인천- 많이 빠졌던 동네죠. 그렇죠. 인천이 굉장히 입주 물량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와 특히 전세가의 상승이 굉장히 지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상당히 지금 상승 폭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인데 상승폭이 점점점 요 오른쪽으로 한번 화면을 조금만 옮겨주시면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죠. 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네. 제가 좀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 대세 하락 초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다른 분이 오셨나. 그래갖고 아니, 그게 좀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보셨던 뷰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동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대세 하락장의 흐름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제가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제 거래량입니다. 자, 요거 거래량 데이터를 잠깐 좀 보시면요. 요게 지금 이제 서울의 거래량 데이터인데, 지금 6월 달에 3,850건 고점을 찍고 다시 지금 떨어졌네요. 7월 달에 조금 떨어졌죠. 지금 3,556건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7월 달께 전부 다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는다 할지라도 아마 요 6월 달 거래량을 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문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대세 상승장이 오려면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2013년, 14년부터 바닥 찍고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어떻죠? 한 6천 건, 7천 건, 뭐 8천 건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늘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이미 거래량에서 신호가 나타납니다. 부글부글 끓는. 그렇죠. 네.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대세 하락을 찍고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바닥 부근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데요. 지금은 정부가 뭐 특별 보금자리 로지 심지어는 50년짜리 지금 대출까지 끌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네.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어때요? 너무 없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을 때는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지금 일부 가격들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거래량이 이렇게 작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산다라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약하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지금 이제 상승세가 가장 이제 강한 지역이 어디냐면요. 송파랑 강남 뭐 이런 쪽입니다. 자, 그런데 송파구를 보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이다. 네. 라고 하면은 매물이 어떻게 될까요? 좀 나와야죠.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아, 걷어들이니까.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예. 진짜 상승장인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네. 예. 자, 그런데 이 거래에 들어가서 매물을 보시면 요 파란색이 매물 데이터거든요. 네네. 팔려고 하는 매물 데이터. 근데 지금 매물이 송파가 늘어났군요.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5천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근데 이제 보시면 저 보라색이 거래량인데 거래량 거의 늘지는 못했죠. 매물만 늘고 있죠.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오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팔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아하. 네, 이게 지금 또 반포 같은 경우를 봐도요. 뭐 서초구에서 제일 좀 뜨거운 지역이 반포이기 때문에 반포동만 한번 보시면 거래가 어떻죠? 여기도? 많이 늘었네요. 네, 매물이 그래서 많이 늘었네요. 매물이 네.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단기 반등의 현혹이 돼서 지금 또다시 지금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이랑 뷰는 똑같은데 네. 근데 한 달 전과 다른 거는 지금 네. 기술적으로 살짝 단기 반등은 그렇죠. 왔다는 그런 현황을 전해드린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올해 가을 한 10월 11월까지 짧으면 10월 11월 길면은 내년 3, 4월 달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반등은. 반등이.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또 결정적인 또 데이터를 제가 하나 오늘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어저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2030 세대신데 이제 네.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결혼을 하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 둘째는 뭐냐면 집값이 또 이러다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혼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결혼을 하는 이유 때문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인력 떨어져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이 심리 때문에 사실은 집을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모든 투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 그게 뭐냐? 바로 저는 예금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자, 예금 금리? 예금 금리. 대출 금리가 아니라 예금 금리. 예금 금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10% 이자를 줘요.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은행에다 예금하시겠습니까? 10%면 좀 땡기네요. 은행. 이거는 땡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고민을 일도 할 게 없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은행의 예금 금리와 우리가 월세를 껴서 아파트를 샀을 때 수익률을 한번 비교한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만들어 보니까 네.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자, 요 빨간색 선이 있죠. 예. 요 빨간색 선, 요게 월세를 껴서 아파트를 샀을 때 월세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게 3.4%에서부터 계속 떨어져서 최근에 살짝 올라갔는데 지금 얼마냐면 1.8%입니다. 즉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사면 수익률이 1.8%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요
회색 있죠. 요 회색. 요게 바로 은행의 예금 금리입니다. 근데 은행의 예금 금리가 지금 2% 미만대에서 2015년 이렇게 계속 놀다가 최근 어떻게 됐어요? 예, 한 4% 넘었다가 지금 3.7%인데 지금 또 가장 최신 8월 달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4%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 월세를 껴서 아파트를 샀을 때 수익률과 그다음에 은행의 이자를 비교를 한 겁니다. 요게 요 막대 그래프고요. 그래서 여기가 초록색이면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은행의 이자보다. 근데 요게 빨간색이면 어때요? 은행에다 예금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예, 21년 12월 달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부동산의 대세 하락장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요새 보면은 네. 이게 가계부채도 또 늘고 부동산이 좀 좋아지는 거를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이 그래도 좀 거래가 좀 있어줘야 뭐 세수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불을 다시 붙이는 것도 좀 겁나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될까 뭐 이른바 이제 미세 조정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좀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은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세 하락 속에 단기 반등되고 정부는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한다라 그러면서 네. 부동산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상황 그 정부라는 주체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일단 올해 초부터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한 거는 이제 이 둔촌주공 네. 워낙 이제 사태가 작년 말에 심각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뒀으면은 엄청난 쓰나미 사태가 일어났을 텐데 이걸 이제 둔촌일병 구하기 예, 막기 위해서 이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꺼내고 특별보금자리론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부동산 부양 정책들을 펼쳤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인허가랑 이 착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우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초기 비상 상황인 거는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주택의 어떤 향후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계속 좀 주겠다. 예,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또 하시겠다. 또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정부의 스탠스는 또 불을 지피기도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뭐 완전히 불을 규제 정책을 펼치자니 이것도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때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아마 계속 정책들을 좀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말씀 들어보면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게 올라오니까 네. 이게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거래가 계속 없다가 이게 내려갈 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주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좀 싸지면 한번 사봐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게 쭉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올해 한 2분기쯤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이번에 진짜 또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세 하락이라 그러면 또 이거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네. 그럼 지금 어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판단들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가 이제 매매 시장이 있고 둘째가 전세 시장이 있는데 네. 일단 전세 시장은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또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매매인데 서울에 일단 서울부터 전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리치 웹에 들어가서 다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 거래 들어가시면 전세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지금 파란색이 매물인데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없어져요. 매물이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예. 거래량은 굉장히 크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전세 가격은 올라간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미래까지 보려면 입주 물량까지 결합을 시키시면 되는데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공급에 들어가시면 서울이 입주 물량인데 서울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어떻죠?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 22년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규 주택마저도 이제는 공급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부족해지는데 안 그래도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지금 뭐 역전세나 이런 우려들도 많지만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이것도 역전세 이런 대책들을 펴냈고 네. 근데 시장이 지금 매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지금 전세를 지금 뭐 연장을 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빠르게 전세 계약을 좀 연장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전에도 이제 광고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전국 부동산 또 세미나를 하잖아요. 네, 그때 맞동산. 이제 제가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2024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개별 지역까지 다 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네. 그때 뭐 그 해당 지역에서 맞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를 이제 서울 수도권하고 지역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면은 네. 좀 이 흐름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흐름이 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네. 아니면 서울 수도권과 지역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그 정도만 한번 좀 설명해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과 다른 지역이 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까 서울처럼 그렇게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횡보나 살짝 줄어드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근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이 좀 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그래서 일단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은 서울은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인천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년 어느 즈음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내년이나 늦어도 25년 정도에는 내 집 마련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가을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가을이 오면 이사 고민들을 많이 네. 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내년이나 후년에 좋은 시기가 온다 그랬는데 네. 네. 지금 가을에 이사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실 건데 맞아요.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사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집을 새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바꾸거나 예. 아니면 전세를 뭐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지금 고민을 하실 텐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이라도 빠르게 좀 계약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유리하다.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매물을 좀 보시게 되면은 대구도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구마저도.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지금 많은 건 그만큼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빠르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월세도 또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앞두신 분은 좀 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걸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사를 하는 부분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 어떤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데이터로 굉장히 수십 년의 데이터를 제가 연구를 제가 한 사람이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은 이제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으셨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1억 2억 모으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1억 2억은 움직이는 게 너무 쉽게 이렇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인내하셨다가 절호의 시기에 내 집 마련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좀 어때요?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는 입장에서는 네. 그 올라도 뭐 이사 가서 오르는 게 있고 내려도 내 집도 떨어지는 맞아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그런 분들이라면은 기왕이면은 신축,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저는 이사를 하시기를 조언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원희룡 장관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제 초유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원래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오면은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예. 물론 입주 물량이 작다고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에 대한 원자재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공급 부족이 2010년대 초중반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신축이 아주
희귀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사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축에서 신축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를 조언을 좀 드리고, 그리고 기왕이면 신축이 너무 많은 동네보다는 희소성이 있는, 즉 주변에는 구축이 좀 많은데 좀 신축이 있는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 아무래도 혹시라도 하락이 오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 그래서 신축 쪽으로 이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좀 이렇게 말씀 자꾸 이렇게 그 궁금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계속 생겨서 네네. 네. 전세값은 오르는데 집값은 안 오른다? 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 그거 네. 좀 궁금하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줄 오른다. 아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2008년에 하락이 왔다가 2009년에 반등장이 왔거든요. 지금처럼. 예. 그리고 2010년 초중반부터 다시 또 하락장이 왔는데 그때는 매매가는 계속 떨어졌지만 전세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갔죠? 바로 전세가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전세가율 차트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죠.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집값은 안 좋은데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세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너무 명확한 말이거든요. 아,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2010년대에도 보시면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전세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제가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를 또 말씀드리면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한참 2, 3년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좀 높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전세가율이 어때요? 여전히 매우 낮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세가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러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계속 모아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늘고, 그래서 거래량도 늘고 전세가율도 올라가고 매물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와면 그때야말로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명건이 좀 어때요? 이렇게 주변 네. 이렇게 뭐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네. 주택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요새 좀 집값 좀 떨어지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슬쩍 올라오는 거 보면은 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사고 싶은 애들은 그때 이제 저 뭐 코로나 때 그리고 막 집 한창 막 뭐 포모 현상 나오고 그럴 때 다 또 사버려가지고. 근데 약간 사고 나서도 당연히 집값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금 붙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이 돈 납입하는 것 자체가 나 요 정도는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어쨌든 부을 수 있어 하고 생각하고 산 거여가지고 몇 억 떨어져도 사실 당장 내일 모레 팔 거 아니니까 네. 어쨌든 뭐 몇 년 지나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적금 넣듯이 대부분 넣고 있죠.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는 언제쯤 옵니까? 왜냐면 얘기 들으면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매번 FOMC 막 이렇게 뭐 얘기 막 하고 하면서 내년 언젠가는 또 금리가 떨어질 거고라고 예상을 또 하고 있고,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그렇다면은 있죠. 부동산도 미국도 사실은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서울도 조금만 더 이렇게 뭐 되면은 사겠다 이런 대기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근데 약간 이제 지금 안 그 사면- 대기 수요라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역사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시기에 이미 빚을 대출을 엄청 땡길 땡겼죠. 만큼 다 땡긴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에서 지금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대출을 더 끌어다 한다? 일단 뭐 마른 수건도 짜면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짤 만큼 지금 다 짜서 대출을 쓴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금리가 뭐 내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냥 예.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린다면 내리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원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 떨어진다라는 얘기로 끝내면 안 되는데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